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돌장입니다. 뒤산에 올라보니 얼음 덩굴이 널려있네요. 얼음꽃이 만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음 덩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덩굴의 열매인 얼음은 항염작용이 뛰어난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음은 바나나와 비슷하게 생겨서 한국의 바나나로 불리기도 하는 과일입니다. 얼음은 모양도 바나나와 비슷하지만 색깔이 옅은 황토빛이며 길이가 짧고 껍질을 까면 까만 씨앗이 부지기수로 들어 있습니다. 얼음은 주로 말려서 차로 먹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얼음은 철분이 풍부한 우유와 같이 갈아 마시면 철분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항염 효과가 뛰어난 얼음을 복용하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 얼음은 비뇨기 계통의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오줌발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참 좋은 약초가 얼음이라는 것이죠. 얼음은 꽃과 잎, 줄기, 뿌리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두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음 덩굴을 보고 있자니 한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얼음의 효능은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면 자세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케빈인데 이 성분이 바로 비뇨기 계통의 명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뇨 기능 장애에 무척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얼음은 천년 비아그라, 한국의 키위 또는 한국의 바나나로 불리며 사라져가는 식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식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에게는 쑥 효소가 좋고 남자에게는 얼음 효소가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월화 부인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는 얼음을 자주 섭취하면 피부가 고와져서 미인이 된다는 뜻인데 놀랍게도 지금 시장엔 얼음 성분의 화장품이 피부 개선제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에 피부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손이 뜨거울 때 얼른 귓볼에 손을 갖다 대고 이는 귀의 찬 성질 때문인데 귀가 열을 받으면 생기는 증상이 바로 이명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심장에 넘쳐나는 혈류를 내리고 귀 속을 맑게 하면 이명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 얼음 덩굴의 약효를 활용하면 청각을 맑게 해주고 건망증 또한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얼음은 봄에 돋아난 어린 잎이나 줄기를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서 먹으면 귀가 맑아진다고 하며 전초를 말려서 차로 달여 먹기도 합니다. 얼음 덩굴은 소중한 산채나물이자 민간요법에서 사용하는 약재로서 특히 이명과 소음성 난청 치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신토부리, 우리의 것, 신토부리 약초이고 혈압을 내려주는데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얼음의 열매는 향기가 좋아서 코로 향기를 음미하며 입을 대고 들어 마시듯 먹으면 혀끝에서 살살 녹는 맛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머리의 다래와 함께 한국의 산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과거에는 널려 있었죠. 야생 과일이지만 최근에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과수로서 종자 개량이 되어가지고 재배되기도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시골에 사는 어른들이 얼음을 얼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덩굴 형태의 망경목이라 나무를 타고 잘 올라간다고 해서 얼음 덩굴이라고 부르며 얼음은 얼음 덩굴의 열매를 말합니다. 목통, 통초, 이마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사실 흔히 보기는 힘들며 소시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그런 과일이죠. 얼음의 열매, 즉 얼음은 연복자라고 합니다. 잎과 열매의 모양이 특이해서 조경상의 가치가 있으며 자웅동주이기는 하나 결실을 위해서는 인공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가 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 얼음에 대해서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얼음이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가 맺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웅동주이긴 하지만 결실을 위해서 인공수분이 필요하다. 도시 같은데 벌도 없고 하면은 인공수분을 해줘야 되겠죠. 스스로 수분이 안 된다는 거죠. 처음 먹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씨 때문에 멘붕을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씨는 전부 다 파탄내지 말고 그냥 씹지 말고 먹으면 돼요. 씹게 되면 씹기 때문에 엄청 불편하겠죠. 수박을 먹을 때 씨를 뱉고 먹는 사람도 있지만 씨를 씹지 않고 그냥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얼음을 먹을 때는 그냥 씹지 않고 먹는 게 좋겠습니다. 얼음은 영어로 파이브 립 아케비아라고 합니다. 이건 잎이 5개인 아케비아라는 거죠. 학명은 아케비아 퀴나타라고 하고요. 꽃말은 재능이라고 합니다. 요즘 도시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머루 다래와 함께 산에서 구황식물로 배고플 때 많이 따먹었던 열매가 바로 얼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세론 올림픽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수종으로 공원에 심어졌던 나무가 얼음이라고 합니다. 얼음은 건조나 음지에도 강하지만 공해에 약하며 유기질 그림이 많고 방그늘진 곳에 습기가 적당히 유지되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얼음 덩굴은 평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며 세계적으로 단 5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얼음과 남부지방에서 자생하는 멀꿀이 있다고 합니다. 얼음은 덩굴성 망경목으로 주택의 정원이나 파고라, 울타리 등에 해놓으면 등나무나 칡처럼 잘 감아 올라가고 그리고 예쁜 꽃이 피고 가을 되면은 맛있는 열매가 달리니까 조경 소재로도 상당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줄기와 뿌리는 약재로 쓰고 특히 이뇨, 진통, 항암에도 참 효과가 많다고 하네요. 이런 효과들은 전부 저걸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참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주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 그늘에 말린 얼음 600g과 담금주 2리터를 준비해 가지고 얼음을 용기에 넣고 준비한 술을 부어 가지고 밀봉하고 주 1회씩 흔들어 가지고 주다가 3개월 후에 술만 걸러 가지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목통주 담그기 얼음 뿌리 400g과 얼음 200g, 담금주 2리터를 이용해 가지고 얼음주 담그기와 같은 방법으로 담궈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목통주와 얼음주 효능은 신장염, 방광염, 두통 치료에 탁월하며 특히 목통주는 며칠만 마셔도 요통이 사라지고 소변 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음 효소 담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음 효소는 김치독이나 다른 효소를 담은 독 말고 숨 쉬는 새독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얼음과 설탕을 1:1로 차곡차곡 재어 가지고 위에 10cm가 남을 때까지 고래 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얼음과 설탕, 얼음과 설탕, 얼음과 설탕 이런 식으로 시루떡 싸듯이 이런 식으로 재어 가지고 마지막 10cm 정도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파리가 알을 낳게 되면 구데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조심하고 얼음을 씻게 되면 깨끗이 말려 가지고 그늘에서 구데기가 생기지 않게 파리가 붙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 쌓아 가지고 그 다음에 창호지로 밀봉을 하고 창호지로 고무줄을 묶으면 되겠죠. 그리고 뚜껑을 덮어두고 시원한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주면서 100일 이상 숙성한 후에 삼배등을 이용해 가지고 건더기를 걸러내고 효소는 다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3년을 더 숙성시킨 후에 생수를 3배를 희석하여 마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통 우리나라 식물 얼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80산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